꽃이 잘 피는 애가 있고 그렇지 못하는 애가 있고 이게 좀 반복을 해요. 안녕하세요, 세종식물원입니다. 저한테 질문이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수국꽃에 대해서 질문이 많으세요. 수국꽃이 안 피는 건 왜 안 필까? 그리고 수국꽃에 대해서 알려진 것과 그리고 의문점들,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저는 추운 지역은 가능하면 심지 않으시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려요. 수국꽃이 보는 게 굉장히 좀 어려운 게 이 수국이에요. 이 수국이 월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준비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다음에 꽃이 볼 수 있는데, 꽃이 잘 피는 애가 있고 그렇지 못하는 애가 있고 이게 좀 반복을 해요. 제가 아는 선에서 꽃이 잘 피는, 어떻게 하면 수국꽃이 정원에서 꽃을 잘 피우고 꽃을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실험을 해보거나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방법을 하시면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다들 얘기하시는 게 수국을 전지를 하라고 많이 하세요. 저는 수국을 전지보다는 지는 꽃을 자르라고 얘기를 해요. 보통 꽃이 있고 잎이 있으면 잎 아래에 있는 가지를 잘라줍니다. 이 수국에서 옆에 가지가 나와요. 강전지를 했을 경우는 이 가지가 나온 줄기에서 내년에 꽃눈이 형성돼야 되는데, 지금 가지가 자란다는 거는 잘못하면 꽃을 못 피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지금 자라고 있는 이런 순들은 전지를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 아이를 전지를 한다는 건 내가 가지를 많이 만들려고 했을 때 전지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꽃이 져가는데 전지를 안 하면 꽃을 내년에 못 봅니다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 이유는 이렇게 자라는 가지들이 모두 잘라졌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지금 꽃은 지는 꽃이라면 잘라주세요. 하지만 저는 꽃을 오랫동안 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가지가 적다, 가지가 내가 더 풍성하게 만들고 싶다 했을 때는 강전지를 좀 하시면서 가지를 이제 많이 만드는 거죠. 밑에 이제 잎이 하나 둘 정도 남기시고 전지를 하시면 좋아요. 이쪽 아이들하고 이쪽 아이들을 실험을 할 건데, 순을 다 따주셔야 돼요. 똑같이 이제 전체적으로 가지가 많은 수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순을 잘라서 무성하게 만들 겁니다. 이렇게 끝순을 다 자르면 가지가 많이 올라오게 돼요. 굉장히 풍성하게 올라오게 되는데, 이렇게 만들고 이 옆은 제가 꽃만 따주고 전지를 안 할 거예요. 이렇게 꽃만 제거를 했고요. 이 아이들과 이 아이들 두 가지를 한번 실험적으로 저희가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사실 이거를 더 권장을 해요. 가지가 없는데 풍성하다 그러면 그대로 자라게 두세요. 왜냐면 가지가 많다고 좋은 건 아니거든요. 파란색 수국을 만드는 이제 비료라고 그래가지고 보내줬는데, 인산하고 가리만 있어요. 질소분이 없는 지금 상황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 한 스푼에 5g이거든요. 5g만 주도록 하겠습니다. 바짝 주는 건 아니고요. 주변에 뿌리가 있을 만한 곳에 골고루 해서 뿌려주겠습니다. 이 아이들이 이거를 흡수를 해서 내년에 이제 블루빛 수국이 나오는지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아이도 똑같이 5g. 블루에 꽃이 안 나오더라도 인산하고 가리의 이제 비료기 때문에 줄기와 그 뿌리를 단단하게 해주거든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꽃을 내년에 피우기 위해서는 줄기가 단단해져야 되고 뿌리가 튼튼해야지만 이쁜 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비료 역시 푸른색의 꽃이 안 나오더라도 나무에는 굉장히 튼튼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5g씩 줬고요. 전지에 대해서 저는 사실은 지금 전지를 하는 시기는 아니다. 꽃은 따줘도 되지만 굳이 꽃을 따주면서 가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건강하게 자리 잡고 커서 가을 정도에 웃자라지 못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보통 토양에는 질소분이 많아요. 질소분이 많은 곳에서 전지를 강전지를 했다면 수들이 무수하게 많이 나오게 되는데, 그렇게 무수하게 많이 나오는 아이들이 오히려 등숙이 안 된 상태로 겨울을 맞이한다면 오히려 더 내년에 꽃을 보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강전지를 했을 경우는 광합성 작용을 못해서 햇빛을 못 받으니까 식물이 튼튼해질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뿌리에 영양분을 계속 빨아 올려서 가지를 만들어야 돼요. 질소분이 많이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는 이 아이들을 전지를 하지 않고 인산하고 가리로 나무를 튼튼하게 만드는 지금 비료를 주었고요. 이 아이 역시 끝순을 모두 제거를 했어요. 제거를 한 다음에 비료를
줬습니다. 똑같은 비료를요. 내년도에 어떻게 건강하게 겨울을 나서 꽃을 피우는지도 한번 확인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지금 전지를 했을 경우는 순이 어떻게 올라오는지, 사실 여기에는 질소분을 줘서 좀 더 생장을 해줘야 되는 게 맞기도 한데, 봄이 돼서 보통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모든 나뭇가지들이 다 살아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제가 실험했듯이 상부는 다 죽고 밑에서 조금만 살아있었을 때 튼튼하고 꽃을 많이 피웠거든요. 줄기와 뿌리가 튼튼한 상태로 지상에서 5cm 그 정도만 살아있어도 꽃은 볼 수 있어요. 전지를 하실 때에도 내년 봄에 15cm에서 10cm 사이로 커팅을 하신다면 가지들이 올라와서 꽃을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전지를 강하게 하셔서 강전지를 해서 수국을 키우는 거는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시중에서 구하긴 좀 힘든데, 이거는 수용성이고 인산과 가리가 많이 들어있어요. 인산과 가리가 높은 비율인 거죠. 질소분이 없습니다. 인산과 가리가 높은 비료들은 성장을 멈추고 나무가 튼튼하게 만드는 역할을 해요. 질소분이 많은 비료는 성장을 시키고요, 질소분이 적은 비료는 성장을 멈추고 나무 줄기와 뿌리를 튼튼하게 만들어줘요. 1월달, 2월달에는 질소분이 많은 비율의 비료를 주셔도 돼요. 과하지 않게 하셔야 되는데, 질소, 인산, 가리가 비슷하게 들어있다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비료는 수용성을 주셔야 돼요. 수용성을 주셔야지만 나무가 골고루 튼튼하게 자랄 수 있어요. 질소분이 너무 강하면 아이들이 웃자라 버려요. 웃자라 버리기 때문에 꽃을 피우는데도 풍족한 영양분이 이제 부족하게 되면 오히려 꽃을 못 피우기도 해요. 꽃을 피우는데 중요한 게 인산과 가리 비료가 꽃을 피우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과실을 잘 익히는 작용을 하는 것처럼 꽃을 본다는 거는 씨앗이 맺혀서 꽃을 보는 거거든요. 이 아이들은 인산하고 가리 비료를 지금은 준 거고요. 7월 초에 들어서는 질소분이 없는 비료를 주신 게 좋습니다. 봄에 주신다면 질소, 인산, 가리가 골고루 들어있는 걸 주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질소만 주신다면 잘못하면 또 질소분으로 웃자라기만 하면은 꽃을 안 피우기도 해요. 그래서 영양소에 따라서 꽃 피는 것도 조절이 되기 때문에 내 토양에 질소, 인산, 가리가 골고루 들어있는지도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런 비료를 주셨을 때 꽃이 더 탐스럽고 크게 필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가, 꽃이 안 핍니다 하는 그런 상황에서 안 피는 요인 중에 하나가, 이 수국이 반음지 식물이에요. 햇빛이 없는 곳에 심어야 되기는 하지만 가능하면 하루에 2시간에서 4시간 사이에 햇빛이 있어야지만 수국이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음지에서만 두셔도 꽃을 피우질 못해요. 수국 역시 반음지로 2시간에서 4시간 정도, 동북향, 서북향 이런 식으로 남향이 아닌 쪽에 심으셨을 때가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비료 같은 경우는 비 오기 전에도 많이 줘요. 비 온 후에도 주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질소분이 많이 함유된 비료는 비 오기 전이 효과는 좋습니다. 왜냐하면 암모니아이기 때문에 날아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비 오기 전에 저희는 보통 비료를 주는 편이고요. 그리고 땅이 촉촉한 상태에서는 비료를 주기도 해요. 그러면은 질소분이 강한 비료는 오히려 비 온 후에 줬을 때 질소분이 좀 옅어지면서 좀 작용을 더 많이 하게 되는데, 수용성으로 주기 때문에 사실은 비 오기 전에 줘서 스며들게 하시는 게 효과는 제일 빠르죠.